극한의 가성비 무쇠인 저 소인배조차도 로봇 청소기는 가성비를 어느 정도 내려놓는 편인데요. 좋은 건 비싸고 싼 건 안 좋다는 명제가 너무나 잘 적용되는 가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럼 비싼 제품은 왜 비싸고 싼 제품은 왜 싼 건지, 또 성능 차이가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만한지 등등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본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결론까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맞는 말인 것 같다 하시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들어봤는데 개소리인 것 같다 하시면 저희 얘기 반대로 가시면 되니까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린 셈으로 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봇 청소기는 현재로서 1티어급 브랜드 대비 가성비 면에서 확실한 우위에 있는 제품이 나오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거라면 좀 비싸도 1군 브랜드의 좋은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준다고 하면 그냥 처맞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청소기가 청소 알아서 하고 빨래 안 널어도 건조기가 말려주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전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만 이 이른바 삼신가전이라고 하는 물건들을 보면 그야말로 인간이 최대한 게을러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목적에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제품군이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청소 성능을 산다기보다도 청소기 돌려주는 기능을 구입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건조기와 식기세척기는 어차피 그 기계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조 성능, 세척 성능이라는 기계의 퍼포먼스 외에는 기술적으로 경쟁할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면 결국 가성비 경쟁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반면에 로봇 청소기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한참 발전 중인 영역입니다. 로봇이 작동하는 환경 내에 집집마다 다 다른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삼신가전 가운데 기술적으로 완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기술이 한참 발전 중일 때는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후발주자들 사이에 기술 격차가 있어서 뚜렷하게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 격차라는 것은 로봇 청소기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기 돌려주는 기능이 되겠죠. 사실상 로봇 청소기에서 흡입력 경쟁은 이미 두세 대 전부터 크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니까요. 물론 이 숫자만큼 직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날 로봇 청소기를 사면서 흡입력을 걱정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로봇 청소기 제조사들이 생각하는 이 제품군의 본질이 뭔지는 신제품에서 강조하는 기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물 회피 기능입니다. 귀찮아서 로봇 청소기 돌리는 건데 로봇 청소기 돌리기 전에 바닥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옛날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에는 누가 청소기 대신 돌려주는 것만도 감사하니까 그냥 원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로봇 청소기가 상전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지만 바닥이 개판이어도 알아서 피해 다니면서 최소한의 청소는 해주는 제품이 나오고 나면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제품의 만족도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애물 회피 기능이 확실하면 심지어 내가 집에 없을 때도 안심하고 돌릴 수가 있는데요.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에 걸려서 징징거리고 있는 로봇 청소기를 보는 것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청소기는 작동 중에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게 청소 성능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서 로보락에서 제품 지원을 받은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보락의 경우 이 장애물 회피나 청소 알고리즘 면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좋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로보락과 협업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고요. 가성비 브랜드는 이 청소 사각지대는 최소화하면서 장애물은 회피하는 이 기술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죠. 로보락은 비싸니까. 두 번째는 구석 청소 기능입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S8 맥스 울트라만 보더라도 이렇게 로봇팔이나 사이드에 물걸레가 나와서 구석과 벽면을 청소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로봇 청소기 기본 사양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2024년형 상위 티어 제품에만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라 고급형과 보급형을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벽면이나 구석에 일상적으로 쌓이는 먼지를 지속적으로 건드려줄 수 있으면 확실히 손이 덜 가겠죠. 로봇 청소기는 어차피 청소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대청소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구석은 물티슈로 한번 쓱 훑는 정도만 누가 대신해줘도 참 고맙긴 하거든요. S8 맥스 울트라의 경우 제가 직접 써보니까 딱 그 정도는 해줍니다. 엄마가 청소해 주시던 걸 기대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군대에서 병장한테 억지로 시켰을 때 해놓은 정도의 수행력은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물걸레 자동관리 기능인데요. 이 제품도 물걸레 자동 세척이 되고 세제도 자동으로 투입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척 이후에는 건조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예전에는 역시 그냥 누가 물걸레질을 대신해주는 것만도 고마웠는데 이런 기능을 경험하고 나면 걸레 직접 빨라는 게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로봇 청소기 업체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로보락보다 확실히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성비템이고, 그걸 찾아내는 게 저희 소인배 삶의 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쓸만하다 싶으면 로보락 같은 1티어급 브랜드와 가격 차이가 애매하고, 좀 저렴하다 싶으면 제품에 뚜렷한 아쉬움이 있는 게 현재 로봇 청소기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게 다 청소기 대신 돌려준다라는 이 단순한 행동이 설거지를 대신해준다, 빨래를 대신 말려준다랑은 다르게 기계가 대신해주기에는 기술 장벽이 의외로 높기 때문인데요. 로봇 청소기는 대충 흉내내서 가성비 좋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쨌든 결론을 내보자면 이렇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본질은 청소에 신경 덜 쓰게 하기인데, 가성비 제품이 단순히 청소가 덜 되는 정도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얘가 멍청한 짓을 한다거나 오작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경이 쓰이니까 존재 이유의 정반대 기능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렴한 제품을 살 경우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꽤 높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왜 저희가 로보락에서 신제품 광고를 제안했을 때 덥석 물었는지 납득이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저희가 원래 하려던 내용을 광고 받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간을 봤었는데요. 다행히 경쟁 브랜드 언급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가감없이 다뤄도 된다고 하셔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 게으름 값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 각 기능의 가격을 어떻게 매겼는지 계산해보는 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일단 이 로보락 S8 시리즈 제품을 놓고 보면 이렇게 물걸레 세척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거의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S8과 S8 플러스는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지는 기능에 한 18만원 정도 지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8 플러스에다가 또 물걸레 세척 기능을 추가하는데 70만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로보락에서 생각하는 물걸레 세척 기능의 가격인 겁니다. 프로 울트라 다음에 나온 제품이 맥스 V 울트라고요. 이제 출시되는 이 맥스 울트라는 이 둘 사이에 위치하는 제품입니다. 왜 맥스보다 맥스 V가 먼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경쟁 회사들에서 올해 초 스펙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발을 맞추느라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프로 울트라까지는 2023년 제품이고, 맥스가 붙은 이 두 제품은 2024년형 제품이라 어떻게 보면 세대가 다르기도 한데요. 그래도 로보락에서도 S9을 붙일 정도의 발전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으니까 얘들끼리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 울트라 모델에다가 로봇팔을 달고 도크에다가 자동 세제 디스펜서를 달면 S8 맥스 시리즈가 되는 셈인데요. 이 가격이 출고가 기준 대략 15만원 정도 되는 거죠. 사실 2024년형으로 오면서 흡입력도 더 강해지고 물걸레 리프팅도 훨씬 개선됐어요. 디테일한 면에서 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기 때문에 이 프로 울트라하고 맥스 시리즈 사이에는 가격 차이 이상의 기능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프로 울트라는 할인 중이라서 판매가 차이로 본다면 딱 그 가격 차이만큼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가격 차이가 그 값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 신제품 외에 S8 플러스 제품까지 대여를 해서 한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넣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만 진짜 빠르게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흡입력 차이는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뭔지 본인 입장에서도 6,000에 빨려 들어가나 8,000에 빨려 들어가나 기분이 별로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구석 청소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일단 구석을 직접 청소하는 주기를 늘려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게으름뱅이라서 그렇고, 집을 자주 꼼꼼하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죠. 로보락 광고처럼 청소의 종말까지는 아니고 위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카펫에 물걸레가 닿지 않게 살짝 들어주는 이 리프팅이 0.5에서 최대 2cm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건 디테일한 부분에서 없으면 불편한 기능이 확실히 강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러그를 다들 많이 활용하시니까 이런 게 다 안심하고 집을 나설 수 있게 해주는 디테일의 일부가 되겠죠. 다만 이거는 23년형, 24년형 차이지 고급형, 보급형 차이는 아니라서 가격값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다 탑재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가격에서 가장 큰 파이를 처먹고 있는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의 경우 사용해보니까 정말 편했습니다. 이걸 쓰기 시작하니까 걸레질을 직접 하거나 걸레를 직접 세척해서 사용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원래 비교를 하려면 S8 플러스를 돌리고 그 걸레를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전혀 하고 싶지가 않아졌고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이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은 있는 게 확실히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도 세모를 준 것은 이 기능의 가격이 12인용 식세기 가격이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2인용 설거지 값이랑 걸레 빨고 말려주는 값이 똑같으면 확실히 소인배 입장에서는 70만원 태우기 쉽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편해서 이제는 태우지 않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몸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편견 시리즈가 보통 그렇듯이 특정 제품에 대한 리뷰라기보다는 로봇 청소기라는 제품군에 대한 저희 생각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론은 현재로서 어차피 기술 과도기의 사치품 가전인 로봇 청소기를 살 거라면 그냥 좋은 브랜드 좋은 거, 그러니까 로보락 맥스나 맥스V 같은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로보락에서 제품 가져다가 찍었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브랜드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로보락일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1등 브랜드 위주로 추천을 하게 되는데 1등이 왜 1등 하는지, 왜 사도 되는지 합리화해드리는 것도 유튜브의 순기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역시 항상 그렇듯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전부 다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